안녕하세요. 지혜의 마침표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노후의 가장 좋은 취미, 압도적 1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지혜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라 불리는 노후.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여유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십니다.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잃은 듯한 느낌.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의미 있는 취미 활동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닌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라고 합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압도적 1위 취미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웰빙, 사회적 연결까지 모두 충족시켜주는 놀라운 활동입니다. 이 취미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이 있게 즐길 수 있고 금전적 부담도 적으며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뇌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이 취미를 꾸준히 즐긴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최대 32%까지 느려진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가 아닌가요? 세계 각국의 100세 이상 장수노인들의 공통점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 취미는 항상 상위권에 랭크되었습니다. 과연 이 놀라운 취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노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이 특별한 취미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이 비밀을 함께 나눠볼까요? 노후의 가장 좋은 취미. 압도적 1위는 바로 독서입니다. 놀라셨나요? 아니면 예상하셨나요?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지혜를 담아온 책은 노년기에 더욱 빛을 발하는 최고의 동반자입니다. 독서가 노후 생활에 왜 그토록 중요한지, 어떤 놀라운 효과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독서는 뇌를 젊게 유지시켜줍니다. 미국 러시대학 의료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평생 독서를 즐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32%더 느리다고 합니다. 책을 읽을 때 우리 뇌는 이야기를 따라가고 새로운 단어를 처리하고 장면을 상상하며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이는 뇌에 일종의 워크아웃을 제공하여 인지 예비력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둘째, 독서는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줍니다. 영국 서섹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단 6분간의 독서만으로도 스트레스 수치가 68%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음악 감상이나 산책보다도 더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이었습니다. 특히 은퇴 후 겪게 되는 역할 상실감이나 일상의 변화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독서는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셋째, 독서는 공감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다양한 캐릭터의 삶을 간접 체험하면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노년기에 자칫 좁아질 수 있는 세계관을 넓혀주고 세대 간 소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문학 작품을 읽는 노인들은 사회적 인지 능력이 더 높았으며 가족 및 친구들과의 관계 만족도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넷째, 독서는 수면의 질을 개선합니다. 잠들기 전 30분간의 독서는 스크린 기기를 보는 것보다 42%더 나은 수면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흔히 겪는 불면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블루라이트와 달리 종이책은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하지 않아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에 탁월합니다. 전자책 단말기도 블루라이트가 적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취미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면 무료로 수천 권의 책을 접할 수 있고 전자책과 오디오북은 이동성과 편의성까지 더해줍니다. 특히 요즘은 지역 도서관에서 전자책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집에서도 무료로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 서점이나 책 교환 모임을 통해서도 적은 비용으로 독서를 즐길 수 있죠. 독서는 다른 취미와 달리 특별한 장비나 물리적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력이 약해진 경우에도 큰 글자 도서나 오디오북을 활용할 수 있어 평생 즐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취미 중 하나입니다.
이제 노년층에게 특히 좋은 독서 장르와 접근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년기에는 모든 장르의 책을 읽을 수 있지만 특히 도움이 되는 장르들이 있습니다. 먼저 회고록과 자서전은 타인의 인생 여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당신이 틀릴 권리의 저자 카트린 슐츠는 다른 이의 인생 이야기를 읽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며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는 기회를 준다고 말합니다. 역사책은 과거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자신이 살아온 시대의 역사를 다룬 책은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맥락을 연결시켜 더욱 풍부한 읽기 경험을 선사합니다. 소설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간접 체험하게 해줍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도리스 레싱은 좋은 소설은 우리를 다른 사람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표현했죠. 과학과 자연에 관한 책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빌 브라이슨의 거의 모든 것의 역사나 데이비드 애튼버러의 자연 다큐멘터리 관련 서적처럼 복잡한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책들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시집은 짧은 시간에 깊은 감정과 통찰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시의 함축적 언어가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독서를 시작하거나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읽기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일상의 일부가 됩니다. 아침 커피와 함께 30분 또는 취침 전 20분처럼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둘째, 독서 목표를 세우되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하세요.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권 또는 하루에 10페이지와 같이 달성 가능한 목표가 좋습니다. 셋째, 독서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같은 책을 읽고 다양한 해석과 의견을 나누는 것은 독서 경험을 한층 풍요롭게 만듭니다. 요즘은 온라인 독서 모임도 많아 집에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다양한 형태의 독서를 시도해보세요. 종이책이 편하다면 종이책을, 글자 크기 조절이 필요하다면 전자책을, 눈의 피로가 걱정된다면 오디오북을 활용하는 식으로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보세요. 다섯째, 메모와 필기를 활용하세요. 인상 깊은 구절에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남기는 것은 책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독서일지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째, 가족과 함께 독서 시간을 가져보세요. 손주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가족 간에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세대 간 소통의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제 노년기 독서가 주는 심리적, 정서적 혜택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직업적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되죠. 독서는 이러한 전환기에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하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스는 노년기의 발달 과제로 자아, 통합대 절망을 제시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바라보고 수용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독서, 특히 회고록이나 철학서는 이러한 자아 통합 과정을 도와줍니다. 노년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노년학 교수 앤 클리어스의 말처럼 독서는 우리가 세상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독서가 외로움을 효과적으로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영국 리버풀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독서 모임에 참여한 노인들은 외로움이 24% 감소하고 사회적 유대감이 12% 증가했다고 합니다. 책 속 인물들과 형성하는 준사회적 관계는 실제 사회적 관계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정서적 연결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소설 속 인물과 함께 웃고 울며 그들의 여정에 동참하는 경험은 진짜 우정과 유사한 심리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독서는 의미 있는 시간 구조를 제공합니다. 은퇴 후 갑자기 늘어난 자유 시간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서는 하루의 목적과 방향성을 부여해 시간을 풍요롭게 채울 수 있게 해줍니다. 오스트리아의 신경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라고 말했습니다. 노년기의 독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확장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독서를 통해 제2, 제3의 인생을 설계하는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80세에 첫 소설을 출판한 작가 해리엇 도어나 87세에 미술 공부를 시작해 106세까지 활발히 활동한 화가 모세스 할머니의 이야기는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꿈을 찾고 이루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는 독서를 좋아하지 않아요. 또는 책 읽기가 어려워요 라고 말합니다. 노년기에 독서를 시작하거나 계속하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흔한 장애물 중 하나는 시력 문제입니다. 노화에 따른 시력 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것이 독서의 즐거움을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큰 글자 도서는 표준 도서보다 글자 크기가 16포인트 이상으로 독서의 편안함을 크게 높여줍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인기 도서가 큰 글자 버전으로도 출판됩니다. 전자책 단말기는 글자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배경색 조정이나 글꼴 변경도 가능해 눈의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디오북은 시력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도 책을 즐길 수 있는 훌륭한 대안입니다. 요즘은 전문 성우들이 낭독한 퀄리티 높은 오디오북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오디오북 이용자가 2019년 대비 2023년에는 30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산책이나 집안일을 하면서 동시에 독서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집중력 저하입니다. 다양한 정보와 미디어에 노출되는 현대 사회에서 한 권의 책에 집중하는 것은 모든 연령대에게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는 포모도로 독서법이 있습니다. 25분 독서 후 5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독서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조용한 독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편안한 조명, 적절한 온도, 그리고 방해 요소가 없는 공간은 독서 경험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무엇을 읽을지 모르겠다는 선택의 어려움입니다. 수많은 책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서나 독서 전문가의 추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연령대별, 주제별 추천 도서 목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한 페이지 테스트를 활용해 보세요. 책의 임의의 한 페이지를 읽어보고 흥미를 느끼면 계속 읽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책을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노년기에는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책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과 자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는 노인을 위한 특별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버 독서 클럽이나 노년층 문학살롱 같은 이름으로 또래 독자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온라인 독서 커뮤니티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굴리즈 그리즈나 국내의 밀리의 서재, 리디북스 같은 플랫폼에서는 비슷한 취향을 가진 독자들과 연결되고 다양한 도서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과 같은 프로그램은 시력이 약한 노인들을 위해 자원봉사자가 책을 읽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독서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세대 간 소통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독서가 노년층에게 주는 다양한 혜택과 독서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독서가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의학에서 가장 도전적인 질환 중 하나인 치매. 완벽한 치료법은 아직 없지만 예방과 지원을 위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서는 가장 효과적인 뇌운동 중 하나로 꼽힙니다. 2020년 알츠하이머 협회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평생 인지적으로 자극을 주는 활동, 특히 독서를 많이 한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최대 32% 낮았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신경과학자 마리안 다이아몬드 박사는 뇌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고 말합니다. 독서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는 종합 뇌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서가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독서는 뇌의 여러 영역 사이의 연결성을 강화합니다.
책을 읽을 때, 언어 처리를 담당하는 측두엽,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후두엽, 그리고 추론과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모두 활성화됩니다. 에미엄리대학교의 연구진은 MRI를 통해 소설을 읽는 동안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책 속 장면을 상상할 때 실제로 그 경험을 할 때와 비슷한 뇌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소설 속 주인공이 숲을 걷는 장면을 읽으면 운동 피질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장면을 읽으면 감각 피질이 활성화되는 것이죠. 이는 독서가 단순한 정보 처리를 넘어 감각적, 감정적 경험을 제공함을 의미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독서가 뇌의 인지 예비력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인지 예비력이란 뇌가 손상이나 질병에 대응할 수 있는 여분의 능력을 말합니다. 뉴욕 메디컬 센터의 야니크 스턴 박사는 인지 예비력이 높은 사람은 뇌의 물리적 손상에 알츠하이머 질환의 특징인 단백질 플라크이 있더라도 더 오랫동안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독서는 이러한 인지 예비력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복잡한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이야기의 전개를 따라가는 과정은 모두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제공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복잡한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비판적 사고와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크게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토론토 대학의 키스 오틀리 교수는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은 사회적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종의 시뮬레이션 경험이라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뇌건강 혜택은 독서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80대, 90대에 새롭게 독서를 시작한 사람들도 유의미한 인지기능 향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독서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의 인지적 혜택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독서를 해야 할까요? 신경과학자들은 뇌에 최대한의 자극을 주는 딥리딩, 딥리딩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딥리딩은 화면을 빠르게 스크롤하며 정보를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에 완전히 몰입하여 깊이 있게 읽는 방식을 말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마리아 놀프 교수는 딥리딩은 분석, 추론, 통찰, 비판적 사고, 공감, 그리고 자기 성찰을 촉진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단순히 읽는 행위 자체보다는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딥리딩을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고 종이책으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크린으로 읽을 때보다 종이책으로 읽을 때 더 깊은 이해와 기억력을 보였습니다. 둘째, 메모하며 읽기입니다. 중요한 구절에 밑줄을 긋거나 여백의 생각을 적는 것은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적극적인 사고 과정을 촉진합니다. 셋째, 읽은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저자의 주장에 동의하는가? 이 내용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은 더 깊은 인지 처리를 유도합니다. 넷째,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는 것입니다. 익숙한 장르만 읽는 것보다 새로운 분야의 책을 시도할 때 뇌는 더 많이 활성화됩니다. 영국 서섹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소설, 역사, 과학, 철학 등 다양한 장르를 번갈아 읽는 사람들은 한 가지 장르만 집중적으로 읽는 사람들보다 인지적 유연성이 23% 더 높았다고 합니다. 다섯째, 독서 후 내용을 누군가에게 설명하거나 토론하는 것입니다. 이는 엘리베이터 피치 테스트라고도 불리는데 책의 핵심 내용을 30초 안에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을 진정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독서 활동이 뇌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소설 읽기는 특히 공감 능력과 사회적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마음이론 Theory of Mind이라 불리는 능력, 즉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소설을 읽는 노인들은 사회적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반면 논픽션 도서는 분석적 사고와 비판적 추론 능력을 강화합니다. 특히 역사서나 과학서는 패턴 인식과 인과관계, 이해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시를 읽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인지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시의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는 운우의 창의적 영역을 자극하며 불규칙한 리듬과 압축된 표현은 뇌에 더 강한 자극을 줍니다. 리버풀 대학의 필립 데이비스 교수는 시를 읽는 것은 뇌의 일종의 서프라이즈 파티와 같다. 예상치 못한 표현과 이미지가 인지적 경계를 확장시킨다고 말합니다. 오디오북 청취도 종이책 읽기와는 다르지만 나름의 인지적 혜택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독서는 시각적 처리를 강화하는 반면 오디오북은 청각적 처리와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시력이 약해진 노인들에게 오디오북은 인지적 자극을 유지하면서도 독서의 즐거움을 계속 경험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입니다. 지금까지 노후의 가장 좋은 취미, 독서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알아보았습니다. 독서는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닌 뇌 건강을 지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비용 효율적이며 평생 즐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취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노년기 치매 예방과 인지기능 유지에 독서만큼 효과적인 활동은 찾기 어렵습니다.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는 종합 뇌 운동으로서 인지 예비력을 강화하고 뇌의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또한 독서 모임과 세대 간 독서 활동은 노년기에 흔히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같은 책을 읽은 사람들과의 대화는 깊은 유대감과 소속감을 형성하며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책은 마음의 창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년기에 이 창문을 통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것은 신체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자유와 성장을 경험하는 특별한 여정입니다. 독서를 통해 우리는 어느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양한 삶을 간접 체험하며 내면의 성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노년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으며 책은 그 여정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책을 집어들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펼쳐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이나 노년기에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은 취미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알림을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옆쪽 모양 아이콘도 눌러주세요. 지혜의 마침표,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